마지막으로 이제 휴스턴 텍산스입니다. 지난 시즌 10승 7패 기록을 하면서 AFC 남부지구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만 결국 또 디비전 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었던 휴스턴 텍산스였고 이게 뭐 2023 시즌이 눈 밑에 점 찍고 돌아온 시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2024 시즌은 2023 시즌과 뭐 내용, 결과 모든 것들이 똑같았던 시즌이었어요. 정규리그 승패도 10승 7패로 똑같았고, AFC 사우스 지구 우승을 차지했던 것도 뭐 같은 결과였죠.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디비저널 라운드까지는 갔지만, 결국에는 이 휴스턴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 진출에는 실패를 했었다는 공통점도 있었던 지난 2년간의 결과였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사실 뭐 숫자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지만 뭐가 달랐다? 기대값이 달랐다. 이게 원래 그 CJ 스트라우드가 루키 시즌에 처음 이게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과 새롭게 시즌을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 잘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고 일단 디비전 라운드 탈락. 어쩌면 내년엔 컨퍼런스 챔피언십 갈지도? 라는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맹걸 뚜껑 열어보니까 또 디비전 라운드 탈락. 이게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이 다르긴 했죠. 선수들의 부상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가장 달랐던 건 팬들의 기대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늘 얘기했던 뭐 앉으면 눕고 싶은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심리를 이제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구단도 이제 2023년에 치르고 나서 좀 가능성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했잖아요. 뭐 조 믹슨이라던가 뭐 스테판 딕스도 데려오고 뭐 여러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결과값이 같았다는 거는 음, 다소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2024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휴스턴의 이제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대한 갈증은 참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뭐 드렸습니다만, 뭐, 요거를 이제 좀 데이터로 살펴보면, 휴스턴이 이제 2002년부터 리그에 참여한 지 굉장히 신생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25년도 채 안 된 팀이죠. 창단한 초기에는 이제 다른 팀들이 그러하듯 뭐 거의 이제 리그 최약체 면모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열 번째 시즌이었던 2011년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으니까 글쎄요, 뭐 신생팀 치고는 좀 빠르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이제 8번 모두 치렀는데 6승 2패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간 게 무려 6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6전 6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아직 뭐 그그컨을 이제 해내지 못했던 뭐 휴스턴인데 뭐 올해도 결국에는 뭐 목표는 같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때 했었어야죠. 그 마움스한테 24연속 득점 얻어맞았을 때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결국 진짜 그때 못한 한이 지금까지 좀 오고 있지 않나. 그게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그 2020년인가 그랬으니까 벌써 이제 5년 가까이 된 그런 사건인데 그때 하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 하루 남아서 여기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올해 목표 컨퍼런스 챔피언십 조금 더 나아가서 슈퍼볼. 약간 이제 그 정도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을 텍사스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 저희가 잘하는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쿼터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선수들이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을 때 어떻게든 우승을 한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결국 이제 그걸 못하면 지금 현재 이제 뭐 조 버로우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처럼 본인의 계약이 커져서 이제 그 선수단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CJ 스트라우드가 5년차 옵션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3년 남았어요. 이번 시즌 포함해서.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우승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
내년쯤에는 연장 계약에 대한 그런 그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스트라우드가 뭐 큰 부상을 당한다던가 예기치 않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한 네, 아마 내년 시즌 끝나고 이제 대형 연장 계약이 체결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뭐 중론인 것 같고 네. 백업 쿼터백 데이비스 밀스와는 이미 지난 시즌에 1년 연장 계약을 맺어놔서 이번 시즌까지는 또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라우드, 밀스 체제로 네, 올해도 쿼터백진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러닝백 쪽으로 넘어가 보면 러닝백은 이제 조 믹슨, 데이미언 피어스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가운데 그 닉 첩과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그 조 믹슨이 지난 시즌에 저희가 이제 약간의 도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성공이었죠. 그러니까 믹슨이 14경기에 나서서 1325 스크리미지 야드에 1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으니까 휴스턴이 기대했던 역할, 어쩌면 그 이상을 뭐 수행을 해줬다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제 데미안 피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통적인 이제 그 중앙을 뚫는 어떤 파워 러싱을 하는 선수인데 이것이 이제 바비 슬로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선호하는 이 아웃사이드 존 러싱과는 좀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데미안 피어스에 대한 활용도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휴스턴도 조 믹슨의 뒤는 받치되, 데미안 피어스와는 좀 유형이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좀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러닝백을 좀 물색을 하다가 이 닉첩과 1년 250만 달러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빅첩이 이제 2023 시즌에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시간들을 못 뛰었죠. 지난 시즌 중반에 이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복귀 이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냉정하게는 좀 그 이전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개월 정도의 이제 실전 공백이 있었는데 사실 부상 당시에만 해도 이제 워낙 그것이 좀 안타까운 큰 부상이었기 때문에 뭐 바로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에 비해서 닉첩이 이제 수술도 잘 받고 재활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필드 위에 이제 1년여 만에 뭐 다시 등장한 거는 굉장히 좀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상 이전에 보여주던 S급 퍼포먼스와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닉첩의 기록을 보면 1500 러싱 야드와 두 자릿수 터치다운을 넘겼던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2024년 복귀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102번의 러싱 시도에 332 러싱 야드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이제 부상에서 복귀했다 보니까 러싱 시도 자체도 적었지만 이 러싱 시도당 평균 야드 부분,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서도 굉장히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닉첩의 이제 커리어 동안 매년 최소 러싱 시도당 5야드를 넘겨줬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 이제 3.3야드밖에 되지를 않았으니까 이것만 봐도 닉첩의 어떤 효율성, 퍼포먼스가 이제 분명히 좀 떨어지기는 했었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봐야겠어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휴스턴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넘버 러닝백으로 뛰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백업으로 뛰면서 예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의 한 3분의 2 정도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약이면 굉장히 좋은 활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보여줬던 고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캠프 기간에 나왔었던 닉첩 선수의 인터뷰를 좀 보면 스피드 그리고 이제 근력 테스트에서 그 부상 이전 수준의 폼을 찾았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나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만 돌아온 게 아니라 진짜로 퍼포먼스가 돌아온 거라면 글쎄요. 올 시즌 러닝백 그룹은 휴스턴 텍산스가 리그 전체 1위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휴스턴은 이제 지난 시즌의 닉첩은 부상 후유증에서 좀 올라오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뭐 보고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또 부상 이전에 근접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뭐 확신이라던가 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FA 계약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말 닉첩이 이제 돌아갈 수 있다면 1년 250만 달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가성비를 뭐 보여주는 그런 계약으로 또 남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희망도 좀 가져보고.
리시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지난 시즌에 조 믹슨이 좋은 활약을 해줬던 것과는 별개로 이 스테판 딕스의 활약은 좀 아쉬웠어요. 사실 시즌 초반부에는 이제 괜찮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부상 때문에 아쉽게 시즌을 조기에 마감을 했었죠. 근데 결국에 이제 딕스와 휴스턴의 동행은 더 이어지지 않았고 FA 계약을 통해서 이제 뉴잉글랜드 풍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 뭐 그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AFC 동부지구 이야기를 할 때 또 김준 아나운서의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 자리를 이제 앞서 잭슨빌 프리뷰 때 이야기했던 크리스찬 커크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일단은 니코 콜린스, 크리스찬 커크, 탱크 델의 라인업이 구성이 됐어요. 크리스찬 커크 같은 경우는 이제 2022 시즌에 커리어 처음으로 1000명 리시빙 야드를 넘기면서 이제 FA 계약 당시에 제기됐었던 오버페이 논란을 좀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2023년에 이제 복부 근육 부상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쇄골 부상을 당하면서 풀타임을 못 뛰었어요. 각각 이제 12경기, 8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제 잭슨빌에서 떠나게 됐는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죠. 넘버원의 역할을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버 투, 넘버 쓰리 자리에서 이 선수가 좀 부담을 갖고 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환경에서 뛰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 이 선수가 또 보여줬던 고점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휴스턴은 개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저점 매수를 뭐 닉척과 크리스찬 커크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선수 다 터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타이탄드 쪽은 이제 큰 변화가 없어서 좀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 휴스턴의 오프 시즌에서 가장 큰 소식이었던 이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그 5명의 주전 라인업 중에 한 자리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타이터스 하워드만 올해도 주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워드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난 시즌 라이트 태클로 뛰었었는데 라이트 가드로 이제 선발로 나설 예정이라서 5자리가 다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4명이 바뀌었는데 이제 자리의 주인 기준으로는 이제 5자리가 다 바뀌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2019 시즌부터 이제 팀의 레프트 태클 자리를 뭐 맡았던 팀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레러미 턴시를 워싱턴으로 트레이드를 하면서 떠나보낸 것이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턴시를 데려오는 과정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텍사스가 레프트 태클에 대한 그런 어떤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갈증을 해소시켜줬던 선수를 트레이드로 보냈다. 이거는 글쎄요. 텍사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 레러미 턴실이 뭐 가능성이 있는 선수기는 했지만 뭐 완전히 S급 자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드래프트 픽을 주고 레러미 턴실을 사오는 게 맞냐라고 굉장히 이제 큰 비판에 시달렸었던 기억이 저도 나고. 근데 이제 맞아요. 결과적으로 턴실이 와서 텍사스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제 더 만개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논란은 어느 정도 좀 잠재워지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턴실이 팀을 떠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큰 어그로가 끌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트레이드 조건부터 살펴보면 레러미 턴실과 올해 드래프트 4라운드 픽을 묶어서 이제 워싱턴에게 내주고 텍산스가 이제 올해 3라운드 픽, 7라운드 픽, 그리고 내년 2라운드 픽, 4라운드 픽 이렇게 총 4장의 드래프트 이제 픽을 받아오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이해는 가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CJ 스트라우드라든지 윌 앤더슨 주니어 뭐 이런 선수들이 대량 계약을 이제 머지않아 맺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캡 스페이스를 비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 이 선수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남았잖아요. 지금 당장 계약을 할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턴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도 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턴실이 조금 솔리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 그 CJ 스트라우드가 도망 다니는 모습, 두드러 맞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떠올려 본다면 턴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턴실을 지키고
나머지 고액 연봉자들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뭐 텍사스 구단 입장을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예, 그들의 킹구 사정을 좀 최대한 한번 해석을 해 보면 레러미 턴실의 이제 계약이 2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트레이드를 하는 것과 내년에 트레이드를 했을 때 받아올 수 있는 드래프트 픽의 가치는 또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트레이드를 했으면 이제 훨씬 더 값어치가 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 텍산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세 번째로 많은 54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글쎄요, 뭐, 전면적인 개편을 좀 시도를 했다? 뭐, 글쎄, 이 54개의 지분에 뭐, 턴실의 어떤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아마 분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이왕 갈아엎는 김에 이제 한번 통으로 갈아엎어 보자라는 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네, 저도 글쎄요, 뭐, 레프트 태클 자리라는 게 이제 워낙 중요하고, 이렇게 좋은 선수를 찾는 게 워낙 어려운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제 레럴 턴실과의 시간을 1년 더 가졌으면 어땠냐라는 여론이 좀 많은 것 같고, 특히 이 텍산스가 어떤 장기적인 리빌딩을 하는 팀이 아니라 그렇죠. 윈나우를 하는 팀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음. 때문에 저도 김희준 아나운서의 의견에 조금 더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같은 팀이면 빨리 보내야 돼요. 지금 팔아야지. 고점일 때. 더 가치가 내려가기 전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그때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휴스턴 텍산스는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 컨퍼런스 챔피언십을 가야 되는 팀인데 팀의 핵심 기둥 뿌리를 뽑아가지고 다른 팀에 판다? 저는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일단 턴실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웠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 이제 잭슨빌과 이제 미네소타에서 뛰었던 캠 로빈슨과 1년 1,2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레프트 태클 자리를 채웠고, 레프트 가드 자리는 이제 원래 1라운드에 자신들이 뽑았던 이 캐년 그린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기대치에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년 그린을 이번 오프시즌에 이제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를 시키면서 NFL에서 10년을 뛰었던 이 베테랑 레이큰 톰린슨과 1년 425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새로운 레프트 가드 주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센터 쪽에는 그 제러 패터슨이라는 선수가 지난 시즌 주전이었는데 이 선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뭐 활약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죠. 그래서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뛰었던 제이크 앤드류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서 데려와서 주전 경쟁을 시킬 것으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데이빗 앤드류스 아니에요. 제이크 앤드류스. 사실 제이크 앤드루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번 뭐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뭐 부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던 선수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이버까지 됐을 텐데 어쨌든 뭐 패터슨이라던가 앤드루스 뭐 어떤 선수가 주전을 나설진 모르겠지만 여전히 뭐 센터 자리가 그렇게 든든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리인 라이트 태클 자리는 지난 시즌 후반부에 계속해서 선발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블레이크 피셔가 풀타임 주전을 이제 맡을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영입이 안 보이죠? 큰 이탈은 보이는데 크게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류재경 PD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54개 색을 허용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즌보다 더 마이너스가 된 오라인이면 올해는 거의 뭐 리그에서 가장 많은 색을 허용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는 올해 휴스턴 텍산스가 또 한 번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미끄러진다라고 하면 가장 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펜시브 라인 랭킹을 매기는 이제 여러 현지 언론 매체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본 곳에서는 휴스턴의 랭킹이 이제 31위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매체에서는 순위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공통적으로 이제 최하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말씀해주신 대로 휴스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오펜시브 라인이 좀 분전을 해줘야만 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갑자기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PFF 기준으로 2025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오펜시브 라인 랭킹 32위의 휴스턴 텍산스가 이룬. 어쨌든 그만큼 오라인이 문제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격 특히 이제 오라인 쪽에 변화가 많았던 거에 비해서 수비 쪽은 사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라인베커 쪽에 이제 이제이 스피드가 영입됐다는 부분, 그리고 에릭 머레이가 떠난 자리에 이제 CJ 가드너 존슨이 들어왔다는 거. 근데 캐년 그린을 이제 이글스에 내주면서 CJ 가드너 존슨을 받아왔거든요. 뭐 그 정도의 변화? 그리고 이제 데릭 스팅리 주니어와 연장 계약을 맺었다. 뭐 요 정도의 뉴스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데렉 스팅리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올 프로 퍼스트에 뽑혔으니까 뭐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이제 코너백으로 성장을 했고 3년 9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2029년까지 스팅리를 잡아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CJ 스트라우드나 윌 앤더슨 주니어의 장기 계약에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계약 단계 초반에 좀 캡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나눠서 가져가고 오히려 이제 뒤쪽에 그 다른 선수들이 캡을 잡아먹을 것을 대비해서 뒤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캡을 줄여놓은 이제 그런 좀 독특한 계약 형태를 맺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데릭 스팅리가 아직 루키 컨트랙트지만 올해부터 또 꽤나 많은 돈을 이제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좀 아쉬워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 루키 계약인 이윌 앤더슨 주니어나 뭐 연장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이 데릭 스팅리 주니어 같은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로 성장한 이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휴스턴 수비는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는 라인업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좀 총평을 해보자면 저는 닉 카세리오 단장이 지난 슈퍼볼을 안 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지난 그 슈퍼볼에서 제 아무리 천하의 마음쓰도 오라인이 박살나면 어떻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글스가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걸 봐놓고 지금 이번 오프 시즌에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런 장점은 있죠. 근데 선수들이 대부분 젊다. 그래서 뭐 분위기를 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정말 바닥권이었던 오라인이 더 뎁스가 얇아지고 퀄리티도 낮아졌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조금 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이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으니까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는 어떻게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 그그컨 엔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프시즌 행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휴스턴의 강점이라면 이제 AFC 사우스 지구에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죠. 워낙 네. 지금 이제 지구내 다른 팀들의 전력이 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리그에서 조금 여유가 있게 또 지구 우승을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장점이지만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두드러지는 약점을 가진 팀이 높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오펜시브 라인이 정말 그 강팀들끼리의 대전에서는 좀 문제를 더 크게 드러낼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어떤 단판 토너먼트 제도로 펼쳐지는 이제 NFL 플레이오프의 특성상, 그 한 경기를 망치면 이제 시즌이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휴스턴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근데 뭐 아직 시즌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에 들어가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AFC 남부지구 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NFC 남부 쪽으로 좀 건너가 볼 예정입니다. 저희 시즌 개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바쁘게 준비를 해서 오프 시즌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